거센 바람과 짙은 구름을 움켜쥐며 종횡무진 3차원 공간을 누비는 이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인 공군 조종사들이 청춘의 시절을 바쳐 창공을 향한 나래를 펼치던 곳, 바로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 지금의 보라매 공원이다. 이곳 보라매 공원에는 1958년부터 85년까지 공군사관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다. 공군사관학교는 1949년 1월 14일 경기도 김포 항공사령부대의 항공사관학교로 발족하였으며 1949년 6월 10일 제1기 사관 생도가 입교하여 정규 사관학교로서의 교육과정을 갖추었다.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창군되면서 항공사관학교를 공군사관학교로 개칭했고, 그로부터 불과 9개월도 안 되어 6.25 전쟁이 발발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조국의 하늘을 지키려 모여든 제1기 사관생도들은 전황이 악화되자 정등 김포 캠퍼스를 떠나 후방으로 이동한다. 그야말로 풍찬 노숙을 하며 수원과 대전을 거쳐 대구기지에 도착한 생도들은 대구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진해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5공군 이동교육반에서 F-51D 전투기를 조종하기 위한 지상교육을 받게 된다. 우리 국군의 반격으로 1950년 9월 28일 수도 서울이 수복되자 공군사관학교는 진해기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성남중학교 임시교사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전황이 다시 불리해짐에 따라 1950년 12월 22일 다시 대구에 있는 칠성초등학교로 이동하게 된다. 전쟁 와중인 1951년 제2기 사관생도 171명이 입교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조종사를 비롯한 공군 간부의 안정적 양성을 위해 제주도 모슬포에 있는 대정초등학교로 다시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공군사관학교는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진해로 옮기는 등 여러 차례 학교를 이동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정예공군 양성의 임무를 완수한다. 마침내 1951년 8월 5일에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제1기 사관생도 졸업식을 거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58년 12월 12일 현재의 보라매 공원인 서울 대방동으로 캠퍼스를 이전했으며 1985년 12월 21일 청주 캠퍼스로 이전하기까지 27년간 대방동 캠퍼스는 공사생도들의 땀과 눈물과 열정이 배어있는 영혼의 기지였다. 공군사관학교의 상징 보라매는 예부터 기상과 용맹이 뛰어난 맹금류로 익히 알려져 왔으며 하늘의 제왕 독수리와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 공군의 아이콘이다. 공군사관학교가 청주 캠퍼스로 이전하게 되자 이곳이 공군사관학교 터였음을 기념하기 위해 보라매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보라매 공원은 서울 시민들의 휴식, 문화,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보라매 공원 안의 에어파크에는 다양한 군용기와 함께 공군사관학교 대방동 캠퍼스를 기념하는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조국 영광 소유의 주역인 보라매들의 꿈을 키우던 이곳에 공군사관학교 역사와 전통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그 자취를 남긴다라고 적혀 있다. 에어파크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보라매 공원 관리사무소 건물은 공군사관학교 생도회관이었다. 이곳에서 생도들은 출출하면 빵, 과자, 음료 등을 사 먹기도 하고 주말이면 면회를 온 부모님과 친구, 애인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으며 특별한 날에는 파티를 열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동쪽 옆에 있는 보라매 청소년 수련관은 일대대 내무반 건물이었고
이대대 내무반 건물이 있던 자리에는 서울시립 보라매 병원이 자리 잡고 있다. 보라매 공원의 한가운데인 잔디광장은 사관 생도들이 모두 모여 퍼레이드를 펼치던 곳으로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사관 생도들의 우렁찬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 연병장 잔디 깔고 이런 것도 생도들이 애출 나갈 때 그 007 가방을 그때 배급이 다 되어 있었어요. 일명 007 가방이지 사각형.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올 때 선배들이 애출 검사할 때 잔디를 거기서 한 몇 장씩 아마 6장쯤 담았나 4장 담았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장 담으면은 007 가방에 딱 해요. 그거 들고 왔어요. 다 전생도가. 그래서 갔다가 연병장에 깔고 예, 그런 기억이 나.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대방동 공군사관학교가 생도들의 노력과 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늘에 건다. 드높고 푸르른 하늘에 건다. 부귀와 영화에 눈을 들쏘냐. 세계를 품하고 나르는 의지. 영겁을 지나도 찬연하리라. 청춘의 순결을 한데 모아서 성무대 언덕에 치솟는 불길. 보라 어둡고 혼미한 세상에 의연히 선 불사조의 모습을. 성무탑의 앞면에 새겨져 있는 헌시로 공사생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국가 수호 의지를 담고 있다. 뒷면에는 하늘을 지키려는 우리의 굳은 뜻을 기억하고 조국의 번영을 기원하자라고 새겨 있다. 1966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군사관학교를 성무대라고 명명했다. 성무대는 성무인을 길러내는 집, 곧 공군사관학교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사관 생도들이나 졸업생을 성무인이라고 부른다. 성무의 별 성자는 하늘과 우주의 지도자를 뜻하고 굳셀 무자는 무예를 단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무대는 지, 덕, 용을 겸비한 우수한 공중 지휘관을 길러내는 곳이라는 뜻으로서 지금의 공군사관학교 역시 성무대라 불리고 있다. 몸도 비추고 마음도 비춰라라는 글귀가 쓰여있는 커다란 거울 앞 무인 판매대의 이름 명예함. 사관학교의 생명은 명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사관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삶에 사관학교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가졌다 하면 명예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에 반하냐 안 하느냐가 내 삶의 척도가 되는 거죠. 사관학교에서 명예라고 하는 것은 우선 거짓말하지 말자.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컨닝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자. 도적질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세 가지를 묵인하지 말자. 그걸 보고도 안 본 척하고 묵인하지 말자. 그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명예의 원리거든. 그것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이처럼 명예제도는 사관학교만의 독특한 것으로서 사관생도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생활을 맑게 하는 성무인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1960년대 초에는 명예함 비치, 무감독 시험 제도가 도입되었고 사관생도들의 명예 구호가 제정돼 생도들의 명예심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후 명예제도는 성무인의 고결한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무교회는 한미 양국 공군 친선의 상징으로 미 공군 장병들의 헌금이 기폭제가 되어 마침내 한국교회에서도 헌금을 모아 교회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 1964년 7월 생도 내무반 동편 언덕에 기둥을 세우지 않는 최신 공법으로 설계해 헌당식이 거행되었다. 현재는 동작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아트갤러리로 재탄생하여 각종 전시 및
소규모 공연 장소로 탈바꿈하였다. 보람의 안전체험관과 호수 사이의 산길로 들어가면 고즈넉한 법당이 있다. 성모호국사는 공군 최초의 법당으로서 호국 간성인 공군 사관 생도들을 위해 1971년 11월 공군 불교 신도들의 정성과 각계의 후원으로 건립되었다. 당시 법당명인 성모호국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하사하였다. 공군사관학교가 충북 청주로 옮겨가고부터는 보람의 법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여전히 조계종 군종 특별고구 사찰로 운영되고 있다. 보람의 병원과 연결되는 보람의 공원의 동문에는 청동 보람회가 앉아있는 형상의 충효 호국 비천 탑이 우뚝 서 있다. 탑을 만든 이유가 무색하게 사관 생도들이 얼차례를 받을 때 선착순을 돌던 것으로 유명하며 대방동 캠퍼스 시절을 보낸 공사 출신 장교들에게는 추억의 에피소드가 많은 명소이기도 하다. 1974년 22기, 23기, 24기 생도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세웠다. 보람의 공원 남문 쪽에는 우리나라 지도 형태의 호수가 있다. 이 호수는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생도 교육 환경 개선에 관심을 보여 조성되었으며 당시 옥만호 교장의 이름을 본따 옥만호라 불리었고 팔각정도 만호정이라 불리었다. 호수 중앙에는 용두 분수를 놓아 호수의 정치를 한층 돋우어 주어 서울에서도 이름난 명소가 되었다. 신대방역과 연결되는 보람의 공원 남문 쪽에는 해방 후 신탁 통치를 반대했던 반탁 반공 순국학생 충원탑을 비롯해 여러 기념비가 있으며 공군사관학교 4기 졸업생 박웅진의 시비가 소박하게 앉아있다. 멀리 바라다 본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의 문을 열고 허름한 꽃이 하나 심는다. 씨는 자라서 산이 되고 물이 되고 나무가 된다. 그리고 바람과 구름이 머물고 갈 정갈한 나의 집이 된다. 더 멀리 바라다 본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의 문을 열고 허름한 꽃이 하나 심는다. 씨는 자라서 하늘이 된다. 박웅진 시비에 새겨진 씨는 자라서 하늘이 된다이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꽃이 하나지만 심으면 자라서 하늘이 된다는 말처럼 1949년 항공사관학교로 출발한 공군사관학교는 서울 대방동 캠퍼스로부터 충북 청주 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 아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을 끊임없이 배출하고 있다. 땀과 눈물 그리고 환희와 영광으로 가득 찬 4년의 생도 생활을 마친 생도들은 은빛 다이아몬드 계급장을 어깨에 달고 장교로 임관한다. 고결한 품성과 최고의 항공 군사 전문 지식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겸비한 으뜸 인재, 바로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정예 공군 장교이다. 21세기는 하늘과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고 역사를 선도할 것이다. 음속을 넘어서고 중력의 한계를 극복하며 우주를 향해 끝없이 비상하는 꿈. 공군사관학교는 그 웅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청년 장교의 산실이다. 대방동 공군사관학교 캠퍼스는 보람의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공군사관학교가 이 땅에 펼쳐놓은 교훈과 비전 그리고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성모인들의 열정과 애국심은 조국 대한민국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창공의 꿈, 조국의 힘,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